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마트 관련해 가지고 쿠팡 안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사를 썼어요. 매출 7조 돌파, 적자폭 36% 감소, 쿠팡 봤지? 나 안 망해 라고 했습니다. 쿠팡이 제가 그때 안 망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왔는데 굉장히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얘네가 매출은 7조가 넘었고 여기 보시면 매출과 영업 손실의 추이인데 아직까지 손실이긴 해요. 이익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매출이 7조 1,530억을 찍었고 영업 손실은 7,200억으로 여기 보시면 매출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영업 손실은 많이 줄어들었죠. 매출은 약 한 3조 정도와 2조 8천억 정도가 늘었는데 영업 손실은 4천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정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켓 배송이 지금 그거의 핵심인데 쿠팡이 지금 물류 배송 센터를 6배를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168개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죠. 전국에 배송 센터가 늘면서 10분 안에 배송할 수 있는 소비자가 13배 증가했다. 2014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10분 거리에 259만 명에서 3,400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의 물류센터에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소비자가 이렇게 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로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배송센터인데 여기 보시면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 손실은 줄어든다는 게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감사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다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 쿠팡은 외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게시를 해둡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 매출이 꽂힌 거를 볼 수 있고요. 매출액이 7조 1,530억 돼 있고 영업 손실이 7,200억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주석이라는 거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성격별 분류라는 게 나와요. 비용을 보시면 이 회사가 비용이 어떤 게 많이 늘어났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재고 자산의 변동과 매입, 요거는 쿠팡이 물건을 사서 우리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과 매입이 나와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0% 정도 늘었죠.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 서비스 이용 수수료도 한 40% 정도, 세금은 거의 안 늘었죠. 운반비, 임차료도 굉장히 조금 늘었습니다. 소모품도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는 한 몇백억 늘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생각보다 물류 비용이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여기 쿠팡이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많이 안 드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재고 자산의 변동과 매입과 인건비인데 인건비랑 재고 자산 변동 매입은 딱 비율로만 보시면 한 40% 정도씩 늘었어요. 근데 매출은 보시면 여기 계산기로 두드려 볼게요. 매출은 64%가 늘었는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고자산 변동이랑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미래는 갑자기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재고자산 변동 매입,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을 사서 파는 거고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매입 원가, 제품 매입 원가 이런 거예요. 이거랑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게 갑자기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미 쿠팡은 매출이 7조 원 정도를 달성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롯데마트랑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이고 이마트의 매출액의 한 3분의 1 넘게 따라왔어요. 3분의 1 또는 이제 거의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2020년 실적은 이마트의 반 정도까지 따라올 것 같아요. 쿠팡이 매출 10조 정도 찍으면 이마트가 한 20조 정도를 찍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 원가랑 인건비가 급속도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쿠팡은 이미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거거든요.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영업 손실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미래에도 맞을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얘네는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얘네가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얘네가 성장하고 매출은 높아지고 이제 적자 폭은 줄어드는 게 느껴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주석에도 보면 2020년 3월 말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지배기업으로부터 또 주금 납입이 됐습니다. 한 1,000억 정도, 1,000억 조금 안 되게 또 유상증자가 일어났어요. 이런 것처럼 이 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체력의 주요한 하나를 알아볼 건데 그게 풀필먼트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쿠팡의 자회사 중에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보시면 2018년, 2019년인데 실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2018년에는 매출액이 한 4,300억 정도에 당기순이익이 60억 정도 났던 회사인데 이번엔 5,840억 정도를 찍었고 매출액이 당기순이익이 2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입고, 분류, 재고 관리, 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택배를 시켜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쇼핑몰에서 우리가 배송을 받을 때 쇼핑몰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 걔네가 결제를 받고 각각의 셀러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각각 택배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택배를 다 싸고 다 보내고 각각의 집에 주소 써가지고 다 보내고 걔네가 반품 다시 받고 그런 식으로 보통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물류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거를 안 하겠다. 쿠팡 물류센터에만 물건을 집어 넣어주면 걔네들이 직접 분류를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택배를 싸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주화가 되는 거예요. 택배 자체를 예전에는 택배를 보내주고 받고만 택배사들이 해줬다고 하면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면 전체적인 입고부터 뭐 분류, 재고 관리, 배송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쇼핑몰이나 이런 판매자들,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쿠팡에서 팔기만 팔면 쿠팡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셀러들은 쿠팡 물류센터에만 물건을 보내주고 물건을 잘 만들기만 하면 나머지 어떤 물류에 관한 것들은 쿠팡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아마존도 똑같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Have you ever wondered how humans and robots work together at Amazon? From the moment a product enters our fulfillment center until it heads out to a customer, Amazon technology helps our associates in so many incredible ways. Amazon introduced our drive unit robots in 2012, which led to 300,000 new full-time jobs. These are the stow stations. They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uter vision. Yeah, pretty cool. This is the palletizer. It uses computer vision to stack totes of products. There's so much cool technology that goes into this. Oh yeah? Like what? Well, like 2D imaging, a laser sensor, high motion performance, and 165 kilogram load capacity. Wow. Amazing. Our tech vests help communicate with the robots to keep us safe while working on the field. I think your tech vest could use a little more tech. Thanks, but I think my vest already has everything it needs. Incredible. I know, right? With Amazon's human and robotic powers combined, we are building the future of technology together.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아마존도 지금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를 자기네들이 다 받아서 물류를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재고 관리부터 배송까지. 그러면 셀러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아마존에 팔기만 팔면 되는 거야. 아마존 물류센터로 각각 물건을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뭐 택배를 열심히 쌀 필요도 없고 물건을 그냥 트럭에 실어다가 아마존 물류센터에만 보내주면 걔네가 알아서 직접 다 택배를 보내주는 겁니다. 쿠팡도 그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전국의 물류센터를 다 깔아버리고 셀러들은 쿠팡 물류센터에 물건을 보내주면서 쿠팡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고 올리면 거기서 결제가 일어날 때 물건이 팔릴 때 쿠팡은 열심히 그 물건을 배송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TSMC라고 하는 데는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애플이나 퀄컴이나 AMD, 엔비디아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업체들은 다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TSMC가 실질적으로 반도체들을 다 만들어주죠. 삼성도 그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TSMC의 시장에 지금 파운드리라고 하죠.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전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은 지금 여기서 무슨 기회를 받냐? 자기네들이 물류를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의 물류센터를 다 깔아버리고 자기네들이 다 물류를 먹겠다. 그리고 여기 실적이 잘 나오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풀필먼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면서 쿠팡한테는 완전 자신감이 붙었겠죠. 게다가 규모의 경제도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게 뭐 사태가 터지니까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전부 배송을 시키잖아요.
쿠팡, 뭐 컬리, 마켓컬리 요런 데는 지금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엄청나게 힘들다고 해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10만 명 넘게 채용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예고를 했죠. 쿠팡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아마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물류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아마 물류 시장 쪽에서도 판매자와 물류가 완전하게 분할이 되는,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업에서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이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빛을 봤을 거예요. 저 너머에 있는 그 빛을 보고 이거를 강화를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좋은 게 뭐냐면 얘네가 비용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셀러들이 얘네한테 물류를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얘네가 추가적으로 셀러들한테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걔네가 하나하나 물류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셀러들이, 소규모 셀러들도 많기 때문에 그 셀러들이 자기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큰 비용이 들죠. 각각이 다 택배를 보내려고 하면 큰 비용이 들고 택배비도 비싸지고 하는데, 쿠팡은 자체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셀러들의 택배를 다 판매를 해주고 택배를 보내주고 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수익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내면 택배비가 하나에 2,000원, 2,500원, 1,800원 뭐 이런 식으로 드는데, 쿠팡은 보낼 때 뭐 900원, 1,000원 선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쿠팡한테 맡겨버리는 게 낫겠죠. 쿠팡 입장에서는 900원, 1,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택배 하나를 보내줄 수 있는데 셀러들한테 한 1,300원 정도만 받으면 300원씩 남는 거잖아요. 쿠팡이 이 물류를 먹는 순간에 다른 택배 회사들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들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게 아마 박 터지는 시장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익도 많이 나는 시장이 될 거고, 앞으로 쿠팡이 이런 계속해서 실적 추이를 보여서 때 이제 2020년에 10조까지 아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영업 손실 규모는 현저하게 더 떨어져서 아마 BP 규모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추가적으로 펀딩이 돼가지고 살아날지 아니면 정말 적자가 더 심해져서 망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쿠팡이 우리나라를 좀 지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도 쿠팡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함께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의 크기였습니다.